자, 오늘은 시장학과 기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1987년 블랙 먼데이 당시에 포트폴리오 인슈런스가 시장학과 기재였다면 지난 2008년도에 시장학과 기재는 무엇이냐? 레버리지가 일단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규제로서 시가평가제도나 VAR을 통한 규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로 이제 시큐리타이제이션, 증권화 현상을 들 수가 있는데, 일단 레버리지의 예를 보면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예를 위해서 자산 가치가 1000만 불, 부채 900만 불, 자기 자본 100만 불, 100 million, 100만 불이죠. 이라고 하면 이 경우에 레버리지는 자산 가치 나누기 자기 자본 또는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으로 볼 수가 있죠. 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 10이라고 이것을 적정 부채 비율이라고 했을 때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레버리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레버리지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 적정 부채 비율 10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채를 더 쓰게 되잖아요. 이제 1800만 불 부채를 더 쓰게 되면 자산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적정 비율 부채를 맞추기 위해서 부채를 더 쓰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자산도 더 늘어나게 된다. 근데 이제 요게 적정 비율을 근데 뭐 기업들 입장에서 적정 비율을 꼭 맞추느냐 하는 것이 또 어떤 식으로 합리화가 될 수 있냐면 시장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자산이 늘어날 때 소위 자기 자본 순이익이라고 하죠. 이것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 레버리지 효과를 시장 상황이 좋을 때 더 활용하면서 자기의 순이익,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을 더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얘기나 지금 적정 부채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얘기나 사실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산 가치가 떨어질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부채 비율이 적정 비율인 10보다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적정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질 때 적정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채를 줄여야 되고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자산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적정 부채 비율을 맞췄는데 만약에 시가 평가를 한다. 그죠? 마크 투 마켓을 한다. 이것 자체로서는 뭐 투명성을 높이고 여러 장점이 있는 거지만 이렇게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시가 평가를 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또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부채를 또 더 줄여야 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적정 비율 부채 비율을 맞추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떨어지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자기 자본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부채로 인해서. 이게 이제 부채로 인한 레버리지 이펙트죠. 그 얘기랑 사실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산과 자산의 그로스와 레버리지 그로스가 이게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이번에 문제가 생긴 투자은행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비례 관계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을 발견을 했고요.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토탈을 보여주는 지금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레버리지와 토탈 에셋 사이의 그 관계가 1992년도부터 2008년도니까 15년 이상의 자료가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요지는 레버리지는
프로시클리컬하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부채 사이즈도 커지고 그런 과정에서 자산 사이즈도 같이 커진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시가평가의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그 규제 중에 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VAR이라는 겁니다. Value at Risk는 우리가 이제 바젤 그 1, 2를 통해서도 그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켓 리스크나 크레딧 리스크의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것이 전부 이제 VAR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VAR의 문제는, VAR이라는 것은 일단 그 지금 가치를 A 바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통계적인 위험 관리라고 볼 수 있죠. 요 1%의 상황, confidence, 이 C라고 하는 것은 confidence 레벨입니다. 이 confidence 레벨을 뭐 99%라고 보면 이 99%의 상황만 발생하고 1%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그 고려해야 하는 최악의 손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A바에서 최악의 손실이면 VI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VAR의 문제점은 이런 거죠. 이제 경기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 스토캐스틱 도미넌스 인 퍼스트 모멘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디스트리뷰션이 지금의 상황이고 경기 상황이 좋아질 때는 이렇게 민 값이 더 커지게 되죠. 그죠? 평균 값이 이렇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그 VAR가 EI였다고 하면 이런 식의 경기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에서의 VAR 값은 이렇게 VI 프라임처럼 VAR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통계적인 그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그 의미는 뭐냐?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 계산된 VAR 값이 좋아지니까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쌓아야 될 자기 자본이 작아지는 거예요. 위험 상황에서 쌓아야 될 자기 자본이 이렇게 VAR 값은 그러니까 그 프로시클리컬한 게 아니라 카운터시클리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이 좋아질 때 쌓아야 될 자기 자본이 작아지게 되고, 근데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거꾸로 쌓아야 될 자기 자본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경기 상황이 좋을 때는 별로 위험 관리하는데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쌓아야 될 자기 자본이 적으니까. 근데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쌓아야 될 자기 자본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만큼 VAR 값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쌓아야 될 자기 자본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이게 그 표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게 그 카운터 시클리컬한지 VAR와 자기자산 간의 그 관계가 이렇게 네거티브한 거를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